혹시 상속이나 증여받을 토지 있어? 없습니다. 약 올리시는 건가요? 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진 않아. 그거와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경매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요?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자기가 팔진 못하고 경매에 내놓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될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참 대답해주기가 난감해. 그렇죠. 아무래도 남의 재산 문제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와.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들 중에서 유형이 비슷한 물건을 골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보면서 내가 상속이나 증여받을 땅이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가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2022 타경 1062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이 물건이 그 물건은 아니죠. 그럼 소재지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에 있는 산 지번이네요. 용도는 임야이고요. 꽤 넓은데요. 6,476평. 그런데 이게 지분으로 나온 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4억 600 정도이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2억 8,40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신건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8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상에 분묘가 있다고 지금 현황 조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야이고 농림지역의 보존관리지역이네요. 그리고 동측으로 2차로 포장도로하고 접해 있고, 그리고 수목하고 구조물은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네요. 자, 도로는 8에서 10m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큰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임야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대 심리가 빵빵하게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도로가 접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라든가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또 입찰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보면 임업용 산지네요. 임업용 산지고 또 준보전 산지하고 겹쳐져 있네요. 근데 이 임업용 산지는 사실 일반 사람이 개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임업용 산지뿐만 아니라 산지 자체가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보전 산지 같은 경우에는 행위할 때 좀 까다롭고, 또 준보전 산지라고 하더라도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엄청 큰 임야네요. 요중에 지분이니까 이렇게 큰 임야이고, 아까 도로 접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이렇게 도로에 이 정도 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지금 현황 도로이고요. 위성 사진을 보니까 경사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데 이쪽 부분이 접하고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부분이 분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개발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개발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런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면 지분 정리를 우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지분 정리보다는 상속을 받게 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를 내가 챙길 수가 있냐. 여기에 꽂히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 있다, 개발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최종 낙찰가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가지고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경매 물건의 낙찰가를 맞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게 간단하지 않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특수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 그럼요. 그거를 꼭 금액으로 환산해 달라고 해. 얼마에 낙찰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맞추기 힘들죠. 왜냐면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똑같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필지의 지번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뭐 지역도 다르고 또 쓰임새도 다른
그런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낙찰가를 항상 맞출 수가 있겠어요? 낙찰가를 못 맞췄다라는 것도 나는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감정가를 너무나 맹신해버려. 감정가가 얼마 나왔으니까 전체를 싹 다 더하면 12억 정도,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가는 그냥 말 그대로 감정일 뿐이야. 그렇죠. 경매 감정가는 다른 담보로서의 값어치를 하지 않잖아. 근데 꼭 담보로서의 값어치를 해. 그래서 이 토지를 맡겨놓고 은행에서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는데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받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살짝쿵 가격을 가늠하려고 하면 못 맞추면 비전문가가 되는 거고 맞춰봤자 본전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 좋은 얘기만 듣고 가요. 아, 그래.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듣고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버려. 그러면 나중에 이 불리한 상황이 터지면 네가 그런 얘기 안 했잖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덤터기가 쓰기 때문에 이런 물건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물건을 손대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도 한번 유찰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낙찰자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땅이 저렇게까지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큰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임야인데 경사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사진만 봐도. 이런 식으로 경사도가 높지 않아서 임업용 산지긴 하지만 만약에 농업인으로서 개발 허가를 낸다고 하면 개발 허가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근처에 임야를 개발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동네 마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도 큰 마을이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마을인데 여기에 무슨 개발 행위를 해서 뭐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전원주택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 캠핑장을 할 거예요? 뭐 그런 수요가 없는데 이 지역 자체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쏙 빼. 쏙 빼고 면적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땅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저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냐고. 그렇죠. 그런데도 저 토지가 저 금액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 토지의 가격은 더 유찰될 것 같아. 그렇죠. 유찰되면 될수록 물론 또 실망은 하겠지. 자기가 비교해보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자기 지역하고 그래도 가장 비슷한 지역하고 또 토지의 쓰임새라든가 형상, 또 면적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순히 지목이 똑같고 또 면적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베이스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 간과하시더라고.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입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내가 상속받은 농지나 상속받은 토지가 자신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면적이 몇천 평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가치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도 감정 가격이 4억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 떨어져서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떨어져서 낙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경매의 특성은 굉장히 냉정해. 그 냉정하다라는 것까지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낙찰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토지 또 그런 것과 판별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경매 토지는 항상 시장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시세라고 판단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